내 피부의 콜라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리학스 일상입니다. 오늘은 50대 이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스킨케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50대라고 정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남녀 상관없이 50대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신체 변화,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 호르몬 변화가 특히 피부와 아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나타나는 피부의 변화는 5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콜라겐이 점점 사라집니다. 30대 이상은 숨만 쉬어도 피부에서 콜라겐이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이 50대는 말할 것도 없겠죠. 두 번째, 기미, 검버섯 등 색소 침착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피부의 수분량이 점점 줄어들고요. 네 번째, 피부가 칙칙해지고 다섯 번째, 거칠어집니다. 이런 현상들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 50대 이후에는 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서글퍼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피부 변화들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이 5가지만 안 하시면 되는데요. 듣다 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생각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를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분이 피부가 두꺼울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피부가 두꺼울까요? 젊은 분들이 피부가 두껍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노화. 그렇죠. 이제 그 젊은 분들은 콜라겐도 사실은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이 피부 두께가 두꺼울 수밖에 없죠. 특히나 또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 콜라겐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체내에서 생산되는 콜라겐 양도 감소하지만 이 외부에서 이 자외선 때문에도 콜라겐이 손실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게 보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부분 남자들한테 선크림은 운동 나갈 때만 바르는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콜라겐을 사서 드시는 것보다 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는 게 피부 콜라겐을 지키기 위한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하면 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또 괜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에 관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이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한 자원자들에게 일주일간 SPF 지수가 같은 2가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 체내의 비타민 D 수치를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이 햇볕을 잘 쬐주면 체내의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자외선 차단제와 체내의 비타민 D 합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외선 차단제는 UVB를 차단할 때 이 100% 차단하지 않고 이 소량의 UVB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저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특히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는 이 양산을 쓰고 다니고요. 이게 골프나 등산 같은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꼭 이런 종류의 자외선 차단 마스크도 꼭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때는 번거롭고 귀찮지만 신경 써서 챙겨주신다면 내 피부의 콜라겐을 지킬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스킨케어 두 번째는 활성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입니다. 저는 피부 활성 성분에 관심이 많아서
가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가서 이 성분을 유심히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가격이 저렴해도 활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비싸도 활성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활성 성분이란 피부가 아닌 세포 레벨에서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피부 안에 콜라겐을 생성하는 세포를 섬유아세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섬유아세포의 작용을 이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을 피부의 활성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 활성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꾸준히 발라주게 되면 피부가 탄력도 있어지고 색소도 감소하게 되어 피부가 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활성 성분일까요? 바로 비타민C, 히알루론산,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입니다. 굳이 비싼 걸 사실 필요가 없고요. 성분을 꼼꼼히 보시고 이 4가지 성분이 들어있나 잘 확인하셔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만 꾸준히 바르셔도 오랫동안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스킨케어 3번째는 사실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라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바로 트레티노인을 꾸준히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트레티노인이 좋은 건 아는데 바르다가 중단했어. 이런 분들이 꽤 많은데요. 바로 이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트레티노인이 광민감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의할 것들이 많아서 좀 귀찮습니다. 저만 해도 그 트레티노인을 이제 저녁에 바르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 낮에 무슨 그 야외에 나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크림을 또 수시로 바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에 발라야지 하면서 안 바르는 날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각질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예전 스티바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레티노인을 바르게 되면 피부의 턴오버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바르는 초반에는 각질이 이렇게 엄청 많이 일어나고 빨갛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좀 사실은 좀 싫은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이유로 트레티노인을 바르다가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영상으로 알려드린 이 홈 리쥬란을 하다가 이게 효과가 너무 좋은 바람에 이 트레티노인 바르는 거를 잠시 잊었었거든요. 다시 이제 자각을 해서 다시 트레티노인을 발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르기 시작했는데요. 다음날 야외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날은 그 전날 트레티노인을 바르지 않고 일주일에 2회 정도는 홈 리쥬란을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날은 트레티노인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트레티노인을 광민감성이 좀 낮은 이 3세대 트레티노인,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아다팔렌으로 바꿨는데요. 이것도 광민감성을 좀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질이 일어나는 거, 이거 붉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초반에만 그렇고 꾸준히 바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각질이 일어나거나 자극되는 게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만 잘 넘기시면 괜찮습니다. (5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스킨케어 4번째는 때를 미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때밀기가 실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이 때를 미는 건 피부의 죽은 세포나 땀, 피지 등 분비물이 쌓인 각질층을 이렇게 밀어내는 건데요. 하지만 각질층은 피부 속 수분 증발을 막는 이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50대 이후에는 피부 수분 함유력도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때까지 밀게 되면 더 건조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서울대 피부과를 찾아오는 5명 중 1명은 때를 밀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고 염증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50대)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스킨케어 5번째는 물 마시지 않기입니다. 물은 아침 공복에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아침 공복이 일어나자마자 마시게 되는 이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 사이에 자면서 우리 몸에 쌓였던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물의 양은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 자기 체중의 0.03을 곱해서 나온 값이 하루 적정 물 섭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물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하기 30분 전입니다. 제가 들었는데 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한 번은 네.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시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네. 이제 평소에 잘 못 먹으니까 물을 한번 볼 때마다 엄청 마셨어요. 한꺼번에 그렇게 물을 마시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세포에 부종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후에 드시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이게 이제 소화액을 희석시켜가지고 이 음식물이 소화되는 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물을 마시는 게 좋은 거는 알지만 이게 충분히 마시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물을 맛있게 잘 마실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물을 마실 때 이 누룽지를 넣어서 마시는데요. 이 누룽지를 끓이지 않아요. 끓이지 않고 누룽지를 컵에 넣고 차처럼 따뜻한 물을 부어서 수시로 마십니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맛이 고소해서 자꾸 마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고픈 날은 이 그 물을 다 마시고 남은 누룽지도 먹게 돼서 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50대 이상이라면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스킨케어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5가지 모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